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초급 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젖히는 맥. 젖힌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젖히는 맥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장면도 보시면은 수상전의 형태입니다. 귀 쪽에 있는 흑돌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백돌과의 수상전의 형태인데 흑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더 시선을 좀 확장시켜서 보면 약간 깔기로운 데가 있죠. 흑 입장에서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단순히 단수 쳐가는 거. 자, 단수 쳐가는 거. 이어만 준다면은 알기 쉽게 이렇게 젖혀서 잡을 수가 있겠죠. 못 둡니다. 그죠? 끊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두면 문제는 뭐냐면 백이 한 점을 살리지 않고 그냥 끊어서 꼬리 띄워주고 백 4점은 살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비록 뒤쪽에 있는 흑돌은 살았지만 백은 살아가면서 중앙 쪽에 있는 이 흑돌 4점 상당히 약해지게 되겠죠. 결국은 언젠가는 공격 같은 걸 당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 수순이 아니에요. 그죠? 자, 또한 백 입장에서는 이걸 꼬리를 떼어주고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패감이 굉장히 많다. 그럼 이렇게 패로 버틸 수도 있어요. 패싸움 하면서 흑이 물러나면 계속 쪼여 들어가서 흑이 잡힌다면 이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귀 쪽을 단수 쳐가는 거는 정답 수순이 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뭔가 뻗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끊어지는 순간 흑이 잡히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끊어지는 약점 그냥 바로 이렇게 지켜버리는 거. 물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귀 쪽을 젖혀와서 이번에는 흑이 잡혀버립니다. 그죠? 두 수밖에 안 돼요. 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두 수 안에 잡혀요. 자, 이것은 그래서 최악의 경우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딜 두어야 할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가만히 젖혀가는 수. 자, 젖혀가는 의미가 그거예요. 요렇게 뭐 팔을 젖힌다. 뭐 그런 느낌 아시죠? 이게 바로 젖힘수입니다.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두는 거예요. 자, 젖힘수를 두었을 때 백은 이 자리를 끊어갈 수가 없겠죠. 당장에 휘몰아쳐서 단수당해서 잡혀버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꽉 지켜주면 은근히 흑의 수가 많습니다. 세수예요. 끊어가는 건 늦죠. 집을 만들어 가더라도 일선에서 뻗으면 여전히 두 수 안에 잡혀요. 그죠? 자, 그리고 2번으로 집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이었을 때 결국은 단수. 만일에 집을 만들면 아래쪽서부터 뻗어서 두 수 안에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정답 1선으로 가만히 젖히는 수를 통해서 백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귀 쪽에 있는 이 흑돌 3점 이걸 살리는 문제입니다. 살리는 문제요. 자, 어디부터 두어야 될까요? 뭐 단순히 단수 쳐서 가는 거 끝내기 수단밖에 안 되죠. 근데 끝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흑돌은 죽습니다. 결국 두 집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유력한 수법일 텐데요. 단수 쳐가는 거. 백돌 3점. 자, 이으면 이렇게 해서 너무나 완벽하죠. 이렇게 된다면 흑 입장에서는 상당히 완벽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리가 없겠죠. 백돌 3점 버려버리고 아래서 쫙 막아버립니다. 백돌 3점만 죽이고 뒤쪽에 있는 흑돌 다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흑 입장에서 최선의 수는 아닙니다. 뒤쪽에 있는 흑돌을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 문제의 정답 어디냐 하면 가만히 이렇게 젖혀서 또는 돌려친다는 의미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젖혀서 단수를 치는 거예요. 백은 나갈 수는 없죠. 바로 잡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때려내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를 치면 이 백돌 잡혀 있습니다. 촉촉수로요. 현재 단수인데 연결해서 도망을 가도 또 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둑에서는 촉촉수라고 합니다. 또는 연단수, 연이어서 단수가 돼서 연단수라고도 하고요. 또 비슷한 말로 몰아떨국이라고도 합니다. 촉촉수와 똑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이 촉촉수, 연단수, 몰아떨구기. 자,
어쨌든 이렇게 젖힘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촉촉수의 형태로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수상전 형태죠. 뒤쪽에 있는 백과 그 옆에 붙어 있는 흑돌과의 수상전입니다. 자, 수상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예요. 기본이 되는 문제. 자, 흑의 수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에 백의 수가 약간 애매합니다. 뭐 어디부터 두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부터 단수를 쳐야 되는지, 먹여 쳐야 되는지, 찔러 와야 되는지, 뭔가 약간 헷갈릴 듯한 문제이지만,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만 딱 알아두시면은 다음부터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보고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안쪽서부터 이렇게 상대방의 수를 메꾸면서 바깥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거. 딱 막았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 바로 단수죠. 바깥쪽서부터 수를 메꿔도 이때는 때가 늦었죠. 자, 이 1번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요. 이렇게 막아만 준다면야 단수가 되어서 백이 이 자리를 이을 수가 없죠. 자, 백은 어떻게 두냐 하면 바깥쪽서부터 가만히 수를 메꿔버려요. 이번엔 흑이 이 자리를 줄 수가 없죠. 그죠?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가는 순간 흑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부터 단수 치는 거, 이 역시도 같이 바깥쪽에서 메웠을 때 흑이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 자, 먹여치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때려내는 순간 다음 수단이 없다는 거. 일단 흑의 수는 두 수밖에 안 되고 백은 네 수를 확보를 했죠. 자, 이 역시도 실패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어디냐면 바로 일선에서 가만히 젖혀가는 이 수를 두어야 돼요. 차단을 하면 단수, 이을 수가 없죠. 자충. 만일에 두었을 때 때려내면 이 상태에서 끊어가는 게 아니라 뒤쪽서부터 수를 메꾸는 거예요. 자충이죠.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갔다간 다 잡힐 테니까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제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수상전의 기본, 항상 안쪽서부터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두는 게 아닙니다. 바깥쪽서부터 수를 메꾸어 가야 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가장 수상전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바깥쪽서부터 수를 줄여라. 또는 맥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일선 저침의 맥을 통해서 바깥쪽에서부터 수를 줄여서 백을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도 역시 수상전의 형태입니다. 뒤쪽에 있는 백돌과 그 옆에 붙어 있는 흑돌과의 수상전.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흑의 수는 세 수밖에 안 되고요. 백의 수는 네 수입니다. 단순히 같이 수를 메꾸어 갔다는 가정하에 흑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자, 이럴 때 두는 방법이 바로 일선으로 이렇게 젖혀가는 맥점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일선으로 가만히 젖혀가는 맥점. 안 막을 수 없죠. 뒤에서 수를 줄이면 넘어가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백이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자, 이때 젖히고 막고 꽉 이어주면 돼요. 일단 흑의 수는 변화가 없죠. 세 수입니다. 자, 그런데 백은 약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옆에 흑돌이 자기의 백의 활로를 하나 메꾸고 있죠. 이제는 수를 줄여가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처럼 뒤쪽 또는 변쪽에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자신의 응원군이 있을 때만 젖힘의 수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젖히고 맞고 이어서 상대방을 줄이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젖힘의 맥에 관한 네 가지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